한번 상상해보세요. 김병장이라는 친구가 18개월간의 고된 군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위병소를 나서는 그 설레는 순간을요. 2026년 1월에 시린 겨울바람을 뚫고 정문을 나선 김병장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고 그 다음엔 떨리는 마음으로 휴대폰 뱅킹 앱을 켰을 겁니다. 그 생활 내내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며 사고 싶은 것 아껴가며 매달 꼬박꼬박 부었던 장병, 내일 준비적금, 정부가 약속한 매칭 지원금까지 더해지면 사배로 나가는 첫걸음에 든든한 미천이 될 텐데 말이죠. 그런데 화면을 확인한 김병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립니다. 통장에 들어와 있어야 할 정부 지원금이 단 한 푼도 찍혀 있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전산 오류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김병장과 같은 날 전역한 전국의 장병 15,000명이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멈춰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점이에요. 부대 안의 상황은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전번 부대에서는 보일러를 돌릴 기름값이 없어서 장병들이 찬물로 샤워를 해야 했고, 급식업체에 줄 돈이 밀려 식판 위에서는 고기 반찬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부대 청소를 해주는 인력이나 조리원들에게 줄 임금까지 전부 멈춰버렸죠. 대한민국 군대의 시계가 말 그대로 멈춰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이고도 무거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라 자부하던 대한민국이 왜 정작 우리 자식 같은 병사들의 밥값과 적금 줄 돈이 없어서 이런 수치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걸까요? 그 많던 국방 예산, 조 단위의 그 막대한 돈은 도대체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건 단순히 행정적인 착오가 아닙니다. 우리 국가 경제의 신장에 아주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는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믿었던 국가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냉혹한 경제적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번 사태의 뿌리는 2025년 한 해 동안 벌어진 기록적인 세수 펑크에 있습니다.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세금이 훨씬 덜 거친 거예요. 기업들은 실적이 악화되어 법인세를 못 내고 부동산 경기는 얼어붙어 취득세와 양도세가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나라 통장에 들어올 돈이 수십조 원이나 부족해진 겁니다. 정부는 이 부족한 현금을 메우기 위해 이른바 나라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불리는 한국은행 일시 차입금을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160조 원이 넘는 돈을 빌려 쓴 거예요. 160조라는 숫자가 실감이 나시나요? 매일매일 엄청난 이자가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더 이상 빌려 쓸 곳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겁니다. 문제는 이 돈이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빌린 돈에는 반드시 이자가 붙습니다. 심지어 지금처럼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그 이자만 해도 웬만한 광역지자체 1년 예산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국민을 위해 길을 닦고 복지를 늘리는 것일까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 빌린 돈의 이자를 갚는데 급급한 상황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말씀드려 볼까요? 이자가 불어날수록 정부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 즉 유동성은 꽉 막히게 됩니다. 돈이 이자라는 구멍으로 줄줄 새고 있으니 정작 우리 군인들 적금줄 돈이나 부대 운영비 같은 꼭 필요한 곳에 쓸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한 달 월급을 받아서 카드값과 대출 이자 갚고 나면 생활비가 없어서 쩔쩔매는 우리네 서민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나요? 더 큰 문제는 이 짐이 고스란히 우리 미래 세대, 즉 지금의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의 어깨 위로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겨 쓰는 이 160조 원은 결국 미래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입니다. 지금의 장병들이 전역 후에 사회에 나와서 낼 세금이 정작 본인들이 군대에서 받아야 했던 혜택을 메꾸는 데 쓰이는 셈이죠. 이건 정말 잔인한 굴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말이 되자 정부는 아주 잔인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당장 현금은 부족한데 여기저기서 돈 달라는 곳은 줄을 서 있었거든요. 여기서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표심과 직결되는 민생지원금이나 복지예산을 먼저 줄 것인가, 아니면 군대의 운영비를 먼저 줄 것인가. 결과는 우리가 본대로입니다.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는 군대의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린 거죠. 국방부는 분명히 예산을 신청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돈을 쥐고 있는 재정당국은 현금이 들어오는 속도가 늦어지니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일선 부대의 운영비와 장병들의 적금이 나중에 줘도 되는 돈으로 취급받은 셈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인의 헌신이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 고작 이 정도 대접밖에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역설적인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병장 월급 200만 원 시대의 그림자입니다.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겠다는 취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막대한 인건비를 감당할 체계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전체 국방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 아주 작은 세수 변동에도 국방 예산 전체가 흔들리는 극도로 취약한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이 여파가 어디까지 번졌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순히 병사들의 적금만 밀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자부심이라고 불리는 방위산업 전체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을 만들고 KF-21 같은 첨단 전투기를 생산하는 업체들, 그리고 그 밑에서 나사 하나, 전선 하나를 납품하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해 줄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가를 믿고 무기를 만들었는데 국가가 돈이 없으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고 원자재를 살 돈이 없어서 공장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위기를 넘어 우리나라를 지키는 창과 방패가 녹슬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병남 창원이나 경북 구미 같은 방산 거점 도시들의 공단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이나 다름없습니다. 전 세계가 열광하는 K방산의 주역들, 그러니까 그 위풍당당한 현무미사일이나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기 KF-21을 만드는 공장들이 지금 멈춰서기 일보 직전이라면 믿어지시나요? 국가가 지불하지 못한 1조 3천억 원에서 1조 8천억 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미지급금은 고스란히 이 무기들을 만드는 기업들의 빚으로 돌아갔습니다. 대기업들이야 어떻게든 버틴다고 쳐도 그 밑에서 정밀한 부품을 깎고 전선에 있는 수많은 중소협력업체들은 지금 당장 내일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거든요. 국가를 믿고 물건을 납품했는데 돌아온 건 예산이 없으니 기다리라는 차가운 통보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태가 단순히 기업들 주머니 사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점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군대는 어떻게 될까요? 총이 있고 탱크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움직일 기름을 살 돈이 없고 고장난 부품을 갈아 끼울 수선비가 없는데 말이죠. 실제로 최전방 부대에서는 훈련을 나가야 할 장갑차가 멈춰서고 정비창고에는 수리를 기다리는 장비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라는 거대한 성벽에 돈이라는 아주 기초적인 시멘트가 말라버리면서 성벽 여기저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 초급 간부들과 병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김병장 이야기를 다시 해보죠. 김병장이 전역하고 나서 부대에 남은 후임들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가관이에요. 형, 우리 요즘 밥에 고기가 안 나와. 조리원 아주머니들도 월급 빌렸다고 다 그만두셨어. 이게 2026년 경제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 군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국가가 나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믿음, 즉 사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어요. 내가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헌신해도 나라가 어려우면 내 월급이나 적금부터 깎겠구나 라는 불신이 번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신호입니다. 초급 간부 지원율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고 숙련된 부사관들은 하나둘씩 군을 떠나고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군인의 명예를 국가 스스로가 헐값에 팔아넘긴 셈이니까요.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걸까요? 단순히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일을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국방부가 무능해서일까요? 사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냉혹한 경제적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신호예요. 세금은 안 거치는데 써야 할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모순된 구조가 결국 가장 힘없는 군인들의 주머니를 먼저 털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지금 화려한 겉모습에 가려진 텅 빈 금고를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0만 원이라는 월급 숫자에만 취해 있을 때 그 숫자를 지탱할 기초 체력은 이미 고갈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낸 세금은 다 어디로 갔으며 왜 정작 국가를 지키는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은 사라진 것인지 말입니다. 정부는 이제야 부랴부랴 현금을 마련해서 밀린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깨진 신뢰의 그릇을 다시 붙일 수 있을까요? 우리강으로 공지는 차선여공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거대한 재정 위기의 아주 작은 예고편일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김병장이라면 혹은 그 가족이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국가의 말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안보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제대로 치르지 않는 국가에게 내일을 맡길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방예산 징발 사태의 숨겨진 내막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힘이 됩니다.